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인크레파스 강사 장동혁입니다. 4강 메서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메서드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변수와 연산자의 개념만 가지고 일단 메서드를 설명드리고 추후에 상속이나 인터페이스 등의 개념을 다룬 뒤에 마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라면 조리에 비유하여 연산자를 설명드렸었죠. 물 끓이기, 라면 넣기 등의 각각의 작업들을 연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연산을 기호화한 것이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서드란 무엇일까요? 저는 메서드를 이 라면 자판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음식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면 매번 물을 맞추기도, 또 물이 적당히 끓었을 때 라면과 스프를 넣어주는 것조차도 귀찮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바로 라면 자판기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라면 자판기를 영광에서 메서드 부분에서 설명드린 그림과 한 연관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그림에서 좀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요. 일단은 파라미터, 즉 인자로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자판기 내부에 있는 라면이라든지 라면 스프, 물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 라면, 조리된 라면을 라면 용기에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고 직성 라면을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무언가를 정보를 이 라면 용기에 담았잖아요. 그럼 이 라면 용기는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호도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스프와 또 물을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것은 산술 연산자에서 플러스 기호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열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거니까요. 즉 이렇듯 메서드 안에는 이런 변수와 이런 연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와 리턴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 메서드의 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서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메서드 이름이 올 수 있겠죠. 메서드의 이름, 변수의 이름이 오는 것처럼 메서드에도 이름이 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바디가 있고요. 그 메서드 바디에는 연산자와 지역 변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도 있겠죠. 연강에서 메서드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메서드는 수학에서의 함수와 좀 다르게 이 파라미터와 리턴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원넓이를 계산하는 메서드를 제가 한번 가짜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메서드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메서드 이름이 있죠. 메서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메서드 앞에는 이 메서드가 반환해야 할 자료형을 적어줍니다. 실수를 반환하는 자료형 중에 플롯이 있죠. 그리고 나서 괄호를 열고 그 안에 파라미터로 받을 변수를 하나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로 받을 변수의 자료형도 플롯이 되겠고요. 이름은 이 안에서 메서드 바디 안에서 이 파라미터를 쓸 수 있게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라디우스라고요. 반지름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디를 구성하는데 이 바디 안에는 상수가 하나 존재하네요. 상수는 이런 식으로 파이널, 그리고 자료형 쓰고요. 이름 썼죠.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지정해 줬습니다. 얘는 상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플롯 타입의 아레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아레아라는 변수에 이 파이 곱하기 라디우스, 아까 받아온 값이죠. 파라미터를 받아온 값이죠. 그리고 또 라디우스를 한 번 더 가져와서 곱해줬습니다. 즉 우리가 수학에서 보던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리턴을 하게 되죠. 이 에어리어가 최종 원의 면적이므로 이걸 리턴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턴 자료형,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 자료형,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메서드 바디, 그리고 바디 안에는 리턴도 존재하죠. 이게 일반적인 메서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메서드에는 파라미터와 리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메서드 기능에 따라서 그것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종료 예약 메서드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1시간 있다가 꺼줘, 혹은 뭐 3시간 있다가 프로그램 좀 자동으로 꺼줘 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메서드는 이미 프로그램이 꺼져 버림으로 뭔가를 반환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반환받을 게 없거나 반환받을 필요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void라는 예약어를 써줍니다. 이제 void는 영어고 한글말로 좀 풀이해보면 빈 공간, 공허함, 무효의, 즉 비어있다는 거겠죠. 여기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은 에러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메서드에서 반환할 게 없으면 void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메서드 이름을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지정해 줬고요. 이 파라미터는 int형이고 예약 시간, 즉 1시간, 2시간을 적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서드 바디 안에서는 어떠한 연산이 일어나겠고 변수도 선언할 수도 있고요. 메서드 바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리턴이 없잖아요. 즉 리턴할 게 없으면 리턴은 적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억지로 무언가를 리턴하려고 하면 이미 저희가 void라고 메서드를 선언해 놨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컴파일 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버리면 컴파일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시간 반환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시간을 반환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현재 시간을 반환해야 되므로 반환형은 int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름은 get current hour, 즉 현재가 지금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이런 식으로 리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서드 바디 안에서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이 지역 변수를 어떤 기능, 연산이나 다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즉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메서드라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시간을 뿌려주는 데 있어서 어떤 값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시간 반환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호출과 복귀인데요. 전에 우리가 봤던 메서드를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이 현재 시간 반환 메서드는 동일하고요. 이 프로그램 종료 예약 메서드에 제가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해봤어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아까처럼 예약 시간을 받습니다. 예약 시간을 받고요. 그 예약 시간에다가 현재 시간을 반환을 해서 더해준 다음에 그것을 리턴을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즉
내가 3시간 뒤에 프로그램 좀 꺼져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시간이 2시면 5시에 PC를 끈다고 이제 5라는 숫자를 반환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 구조의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지금 호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get current hour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get current hour를 한 시점이 호출이 되겠습니다. 호출이라고 적을게요. 호출. 그렇게 되면 메서드 바디가 쭉 실행이 되다가 다른 메서드를 실행하는 문장을 만나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 안에 있는 바디를 쭉 또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current hour라는 변수를 하나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즉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을 뿐더러 호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겁니다. 즉 여기는 복귀가 되겠죠. 즉 실행이 될 때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복귀를 하면 다시 그 메서드를 사용한 자리로 온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호출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잖아요. 실행할 게 없다고 해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신을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겠죠. terminate 프로그램이라는 메서드도 어딘가에서 개발자가 호출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턴 값을 갖고요.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겠죠. 메서드는 변수와 함께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변수와 메서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뒤에 등장할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렸던 메서드의 구조, 즉 파라미터, 그리고 리턴 이라든지 호출과 복귀 등은 꼭 숙지를 하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4강 메서드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